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1강 2교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2교시에서는 이제 전통 탈 만들기로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전통 탈이라고 하면은 뭐 하회 탈에서 비롯해서 뭐 각시 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탈 있잖아요. 그런 탈을 한번 찰흙 점토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활동은 다짜고짜 막 전통 탈을 만들기는 그렇게 활동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이미 이제 뭐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단원 보통 가을이 왔어요 할 때 가을 단원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들어간 후에 적절한 그 시기인데요. 뭐 9월에서 10월 이렇게 보통 진행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단원 나가면서 뭐 우주 뭐 아니면 별자리 연구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니면 저기 뭐 이웃을 도와요 뭐 이런 단원 주제 활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그다음에 12월 정도까지 해서 한 3, 4개월 정도에서 이제 우리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 우주로 나가면서 이제 세계 여러분들은 요즘은 요즘이라기보다는 벌써부터지 세계는 다 이제 우리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부터 점점 이렇게 체계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해서 주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활동에서 많이 다루는 그 주제 활동이 되고 미술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통 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종이죽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 종이죽이 신문지죽이니까 종이죽이라든가 또 지점토 하얀색 지점토로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접근하기 제일 좋은 찰흙으로 만들려고 해요. 찰흙으로 우리 지난번에 석고 손 같은 것도 찰흙으로 만들어 보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탈 문화를 알고 감상할 수 있다고 이제 간단하게 목표를 했는데 다양한 목표를 더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준비 재료로는 이제 물풍선, 작은 물풍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1교시에도 물풍선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꼭 물풍선이 아니어도 되지만 왜 물풍선이냐면 좀 작게 간단하게 빠르게 하려고 했어요. 너무 크면은 뭐만 2세, 3세 정도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만 3세, 4세, 5세도 일단 크기가 커지면 되게 힘들어해요. 완성도가 낮아지고 그걸 또 며칠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20분에서 30분 길게는 1시간 1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다 하려면 이 밑에 찰흙을 모양을 잡아줄 그 밑에 모양이 작아야 돼요. 이 물풍선 대신에 테이크아웃에 그 용기 뚜껑 있잖아요. 가운데 딱 빨 때 이렇게 꽂아주려고 이렇게 구멍은 뚫려 있긴 하지만 그걸 테이프로 막으면 구멍이 막아지고 안 막아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의 볼이면 좋아요. 풍선이 이제 만 한 3세, 4세에는 조금 막 이렇게 기우뚱거려요. 기우뚱거려서 힘들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물풍선이 아니더라도 테이크아웃 컵 뚜껑 예, 그 정도의 볼 정도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풍선보다는 그런 게 더 좀 적절하겠네요. 그다음에 기본 재료인 찰흙과 이제 요거는 이제 스티로폼 하드보드지는 그 전통 탈을 만든 다음에 탈을 이제 어떻게 보통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전시도 하고 감상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주려고 제가 이제 스티로폼 한지, 직근, 딱풀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했어요. 원래는 이제 전통 탈은 여기까지 물풍선과 찰흙 여기 요거만 있으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물감은 전통 탈을 굳이 색을 칠하려면 이제 물감이 필요하고 물감을 칠해서 니스 칠까지 하려고 제시하는 겁니다. 활동 내용을 보면 작은 크기의 물풍선, 제가 아까 풍선이나 이렇게 컵 뚜껑 괜찮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입구를 묶어주고 찰흙으로 이제 그 윗부분에 반 정도. 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반 정도만 하는데 밑에까지 다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탈을 쓰는 그런 모양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반쯤 감싼 후에 전통 탈의 모양으로 뭐 하얗게 하면 주름이 많이 생기고 눈도 막 이렇게 예,
이렇게 웃는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시탈은 머리로 또아리를 따거나 아니면 또 밑에 이렇게 턱이 없는 탈도 있고 또 턱은 있는데 입이 막 커가지고 다 이렇게 비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탈 활동을 하죠. 먼저 감상 활동을. 네. 다짜고짜 이 탈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전통 탈에 대한 이제 인식이 있고 또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이제 그림을 보고 만드는 게 더 또 현실감 있죠. 만호새 같은 경우는 보는 대로 잘 이렇게 모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방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기법이 나와요. 그래서 소근육을 이용한 기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통 탈 모양으로 이제 머리라든가 눈, 코, 입 자기네 특징이 있잖아요. 탈의 그 이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탈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 탈 같으니까 전통 탈 같으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학습 활동을 했고 또 그림을 같이 보면서 활동을 하면 정말 그 탈처럼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꾸민 다음에 얼굴 모양을 올려놓을 때 이제 얼굴을 넓적하게 펴서 그 위에다가 이제 특징이 되는 뭐 눈썹이라든가 눈, 그다음에 코하고 입, 그다음에 머리 부분 이런 것들을 올려놓아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그때 충분히 이제 물도 좀 넣어주고요. 그냥 쑥 올려놓고 말면요, 나중에 마를 때쯤 그게 똑 떨어져 버려요. 톡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째 손가락 같은 걸로다가 여러 번 문질러 줘서 이 얼굴 본 바탕하고 그 얼굴 위에 올려놓은 머리, 코, 입 이런 부분들이 잘 붙어 있도록 이렇게 만져주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이제 여기 그늘에 하루 이상 말렸잖아요. 근데 말리고 나면은 뭐 100%다 붙어 있진 않아요. 가끔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작업을 했으면 오후쯤에 꼬독꼬독해지거든요. 꼬독꼬독해질 때 아예 밑에 부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순간 접착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오공본드 있잖아요. 오공본드는 이렇게 처음에 발라 놓으면 하얗게 막 본드가 막 하얗게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마르면은 이게 투명해지면서 스며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순간 접착제 살짝 한 방울 떨어뜨려 놓는다든가 그러면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100%다 안 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떨어질 듯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귀가했을 때라든가 이런 작품을 마무리해 주는 입장에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 떨어져 갖고 뭐 울고불고 이제 막 실망하니까 이런 것들은 교사가 좀 잔손을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늘에 말리는 이게 통으로 뭘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 찰흙 활동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본 바탕과 뭔가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저기 접착이 잘 되도록 손가락으로 저기 잘 안 보이는 부분 안쪽 부분을 잘 문질러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합체가 되도록 이렇게 문질러 줘야 돼요. 얼굴 따로, 눈 따로, 코 따로 이렇게 해서 톡 얹어놓고 말면 그냥 거의 떨어지고 말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말렸어요. 그 물감으로 탈의 특징을 살려서 색칠해요. 그래서 뭐 회색으로 확 칠한다든가 아니면 뭐 갈색으로 칠해준다든가 아니면 각시탈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이렇게 막 또아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예쁘게 막 다양하게 화려하게 칠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색칠하고 나면은 이제 진짜 본인만의 유아들 자신 것만의 딱 특징이 딱 살려지는 게 이제 물감으로 색칠했을 때 특징이 살려져요. 그래서 아 이건 내 거다 눈으로 금방 알아보죠. 그렇게 해서 잘 마른 찰흙탈을 지금 이미 탈은 잘 말려줬어요. 그늘에 하루 이상 말리면 돼요. 꼬독꼬독해져요. 그리고 또 어차피 또 말려야 돼요. 왜? 여기 공예용 아니 지금 여기 색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색칠하기 전에 한번 말렸잖아요. 그럼 한 번 말렸죠. 그다음에 색칠하고 또 하루 말리죠. 그다음에 색칠한 다음에 그럼 좀 이틀 지났죠. 그다음에 이제 이 색칠이 다 꼬독꼬독해지면 공예용 니스, 지난번에도 니스를 한번 사용했는데 니스를 발라줘요. 한 번 정도. 그러면은 니스를 한 번 발랐으면 또 말려야 돼. 하루 정도는. 그럼 이제 3일째 지나죠. 그럼 니스를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발라주면요. 엄청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아주 이 탈이 확 살아나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래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거치면요. 거의 일주일은 이제 이 찰흙탈 만드는데 이제 가요.
일주일. 보통 우리나라 뭐 이런 단원들은 주제 활동은 일주일에서 2주일, 보통 기본 한 달은 하거든요. 9월이든 10월이든. 그럼 그 과정 내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후 활동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요, 액자 대용으로 전통 문양의 창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얹혀서 고정시킬 거예요. 근데 얹어서 고정시키는 것은 여기 보면은 글루건으로 할 거예요. 글루건으로. 그래서 그 창문 모양, 전통 창문 모양은 스티로폼 위에다가 한지를 이렇게 잘 감싸고 거기 뒷면에다는 직근을 이제 할 거예요. 걸어 놓으려고 이번에는요. 앉혀 놓은 것도 세발 이렇게 산발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앉혀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장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뒤에 직근 같은 걸로 끈을 이렇게 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고리를 만들어서 어떤 한 공간 감상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현관의 입구라든가 이것도 잘 만들어 놓으면 엄청 예쁘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표정들이 많이 연출돼요. 그래서 이건 잘 만들어서 니스까지 싹 칠하고 나면 정말 멋있는 데코레이션 됐었어요. 지금 어린이집을 장식할 수가 있어요. 현관이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러 와서 잠깐 이제 머무는 곳, 기다리는 곳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작품을 게시해 놓으면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데코레이션 하려고 사후 활동하려고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탈 만들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제 풍선, 이건 물풍선이에요. 풍선을 최대한 크게 불어서 조그맣게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묶은 다음에 묶어 놓고 이제 찰흙은 바닥에 놓고 자유롭게 두들겨서 넓적하게 피겠죠. 이 활동도 그냥 바로 막 펴서 막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찰흙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돼요. 아직 찰흙에 감촉이라든가 촬영 놀이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무슨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은 애들이 작품 만드는 것보다는 촬영으로 막 꾹꾹 누르고 놀고 싶어 해서 작품 활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촬영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불어놓은 손이 엄청나네요. 불어놓은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얼굴 모양을 잡아야 되겠죠. 얼굴 모양을 잡아 놓고 이렇게 이제 판판하게 아주 여기 매끄럽게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또 대안으로 이렇게 컵 뚜껑도 제시했죠. 여기 테이프를 구멍이 좀 커가지고 탭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올려놔도 돼요. 그러면 좀 우리 작업하기가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으로 잡고 해야 되니까 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탈이라든가 어떤 거 뭔가 만들 때 이렇게 바닥에 고정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있으면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도 좀 갖다 놓고 했어요. 왜냐면 코라든가 이런 거 붙일 때 너무 이제 뻑뻑하니까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하려고 이제 이게 크기를 제가 제시해 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테이크아웃 잔 그 뚜껑 있는 거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뚜껑에다가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참 촘촘하게 뺑 돌려서 만들어서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도 만들고요. 콧구멍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잘 붙였어요. 붙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 얼굴 면 부분과 코가 그냥 분리되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여기 위 부분을 요 아래는 뭐 상관은 없지만 요 위 부분이 잘 살과 그러니까 얼굴 면과 잘 붙도록 좀 만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안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탈하면 우리는 웃는 모습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코하고 눈썹하고 살 부분이 잘 붙도록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게 좋아요.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문질러 줘야 돼. 여기도 좀 많이 문질러 줘서 떨어지지 않도록 좀 해줬어요. 눈썹과 눈은 이제 완전히 웃는 모습으로 눈동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이게 턱이 없는 탈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아까 커터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 버렸어요. 잘라내고 여기다가 이제 입술 모양을 붙이려고 이렇게 잘라냈고요. 여기 잘라낸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긴 지금 덜 다듬어졌는데 여기 꼭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얘도 똑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있는 부분들을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여기도 좀 아까 칼로 잘라낸 부분들 여기 다시 얼굴들 이렇게 잘 붙도록 여기 위에도 잘 붙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탈을 만들어 보고요. 이제 이걸 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늘에 말려야 되겠죠. 그늘에 말리다가 혹시 이렇게 눈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손상이 될 것 같이 이제 좀 꼬독꼬독해지면 얘가 이제 조짐이 보여요. 그럴 때는 살짝 이렇게 순간접착제나 이렇게 무더기 본드를 살짝 찍어 넣어 줘도 되고요. 정말 이제 막 대책이 안 됐을 정도로 이제 깨져버렸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기 전에 뭐 글루건을 쌓아준다. 밑에서 부분에서 밑에 살짝 이게 마르기 시작하면 요 밑에 있는 컵 뚜껑이 이렇게 분리돼요. 저절로 이렇게 수축이 돼가지고 분리가 될 쯤 돼서 밑에 좀 손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밑에서 작업을 해주셔서 유아들이 딱 자기 작품을 맞이했을 때 막 다 깨져갖고 막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면 큰일 나요. 완전히 좌절감 막 울고 불고 난리치니까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를 해준다면 유아들이 충분히 아름다운 탈을 감상할 수 있고 기분 좋게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말라서 색칠하고 니스해서 그 사후 활동으로 창문 액자, 그러니까 문 모양이죠. 우리 전통 문 모양의 이렇게 그 전시용 액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다시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성된 탈 색칠까지 하고 니스도 다 칠했습니다. 다른 작품이지만 이제 완성된 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압축 스티로폴 1cm 짜리죠. 보통 10T라고 하는데 1cm 두께의 압축 스티로폼을 사용했습니다. 하드보드지도 사용해도 되지만 이 압축 스티로폼이 좀 탄력이 있어서 높이도 있고 입체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작품을 놓고 전시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종이는 한지입니다. 아무래도 전통 탈이기 때문에 종이의 재질은 이제 한지가 좋을 듯해서 이렇게 한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한지를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전에 북아트 때도 종이 이렇게 표지를 싸는 것을 한번 다뤄 봤는데 이번에도 한번 같이 다뤄 보겠습니다. 풀을 이용해서 보통 풀칠해야 될 부분이 좁은 면과 넓은 면이 있을 경우는 좁은 면을 먼저 풀칠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좁은 면에 꼼꼼하게 풀칠이 안 되는 면이 없도록 꼼꼼하게 해준 다음에 가운데에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좀 1cm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하드보드지는 한 0.3 정도의 높이지만 얘는 좀 높잖아요. 마찬가지 하드보드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압축 스티로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옆면도 좀 풀칠을 해줘야지 잘 붙겠죠.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 이 모서리에서 여기까지 한 이 높이만큼 1cm 정도 남겨놓고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바짝 잘라버리면 나중에 이게 만났을 때 여기 있는 모서리가 보이게 되거든요. 다시 앞쪽 스티로폴이 1cm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 1cm 정도는 놔두고 만약에 이 재질이 하드보드지라고 한다면 0.3 정도는 떼고 잘라야 될 텐데 이번에는 좀 높죠. 1cm 정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흰색으로
그리를 먼저 그리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것을 갈매기 형식으로 자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낼 거고요. 여기도 한 1cm, 여기 요소리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부드럽게 자를 것입니다. 자르지 않고 뒤집었을 경우, 이게 모았을 경우 요 접히는 부분이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죠, 마무리가. 그래서 일부러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잘라내고요. 네, 이걸 자주 하다 보면 그림 그리지 않아도 자를 때 문제없이 자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 옆면을 칠해줬기 때문에 잘 붙을 거예요. 나머지 이제 올라가서 접힐 부분도 제가 풀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풀칠을 해주고 여기 1cm 남은 부분도 같이 풀칠을 해줍니다. 꼼꼼하게 여기도 해주고요. 풀칠을 했으면 마주보는 쪽에서 먼저 모아서 옆면을 꼭꼭꼭꼭 풀칠을 해주고요. 이렇게 밀어서 올려서 붙여봤습니다. 여기도 이미 풀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부분을 붙인 다음에 마무리로 이렇게 꼼꼼하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로 세로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손톱이나 둘째 손가락,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주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올려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여기 좀 더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1cm만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 지금 종이가 한지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착해서 붙여도 붙여지는데요. 만약에 이런 높이를 가진 압축 스티로폼을 일반 종이로 싼다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높이를 가진 압축 스티로폼을 이용한 거예요. 만약에 일반 종이나 조금 이렇게 포장지 재질 아니면 머메이드지 어떤 재질을 가지고 쌀 경우는 이렇게 높이가 있는 판지를 사용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면이고요. 뒷면도 그래도 예쁘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예쁘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종이를 또 마련해서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풀칠은 항상 꼼꼼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해주시고 가해 가장자리를 풀칠을 잘 해주셔야지 잘 붙게 되겠습니다. 한 여기 0.78 1cm 조금 안 되게끔 여유를 두고 딱 마무리를 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여기 조금 나왔네요. 이게 너무 1cm보다 좀 더 많이 여유를 두고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서리 부분이 남네요. 예. 여러분들 한번 여러 번 하다 보면 조금 요령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바탕이 생겨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건데 너무 까만색에 이렇게 단조롭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격자무늬 이렇게 이제 한지이고 전통 탈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문, 창문이나 아니면 이제 드나드는 문에 격자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근 종이 이제 직근이 아무래도
일반 장식품보다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직근을 마련했고, 요거를 붙이기 위해서 글루건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글루건을 사용해서 직접 그냥 순식간에 붙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초보자니까 조금 그림을 그려주는 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줄을 넣을 거고요. 이 아래로 이 길이나 넓이는 이제 그날 상황, 현장 상황이나 요 탈의 크기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이 판지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 아래는 두 줄로 마무리할 거고요. 옆은 한 줄만 해보려고 해요. 너무 막 많으면 또 이렇게 번잡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한 개, 옆에는 한 개, 위아래로 두 줄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라면 글루건 쏟기도 쉽겠죠. 이렇게 글루건의 성질상 순식간에 붙여야 되죠. 순식간에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요게 딱 맞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열을 가하는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요아들과 한 번 더 공지를 하고, 이런 부분은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근은 요아들이 들고 있게 하고, 글루를 선생님이 쏘으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나중에 이렇게 꼭꼭 눌러줄 때 요아들이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한 작품이 되니까 마지막 완성이라든가 성취도의 느낌이 생깁니다. 이렇게 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요아들에게 주의를 당부해야 되고요. 이 글루건으로 인한 열 화상 이런 사고들이 가끔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 요아들은 굉장히 살점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순식간에 사고가 생깁니다. 유의해서 글루건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열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 놓을 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높이가 있는 다른 공간에 올려 놓으셔야 되고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글루건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딱 맞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나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덜너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도 더 멋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옆을 한번 꾸며볼게요. 옆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자를 때 고려를 해서 좀 길게 잘라야 돼요. 네, 제가 어떻게 잘랐나요? 아마도 딱 맞게 잘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좀 모자라네요. 좀 나와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여기를 꼭 눌렀을 경우 모자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하고 아예 조금 넓게 나오게 해서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잘라도 돼요. 자,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무리 작업도 아이들이 없을 때 혼자 하지 마시고요. 유아들하고 꼭 같이, 이건 내 작품이다. 이것만 만들어 놨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완성돼 있어. 그럼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내 거 어디 있어요? 하고 이제 막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칼, 이런 커터 칼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정말 주의하게 하지만 유아들하고 같이 눈에 보이는 데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결과물이 요건 내 거야 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있어도 되겠죠. 이게 조금 넓다면 하나 더 있어도 예쁠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구성하면 돼요. 이렇게 딱 반듯하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모서리 대각선이죠. 대각선으로 두 줄만 한다든가 나름 다 괜찮아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놓고 끝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산발이 같은 걸로 안 쳐도 되지만, 또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이제 벽에다 붙이게 전시를 한다든가 감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렇게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액자 대신에 걸어 놓을 끈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작은 끈 하나 또 준비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붙여도 되지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게 글루를 쏘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해서 너무 길면은 막 왔다 갔다 했고, 너무 짧으면 아마 이렇게 작품이 들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센치를 잘 가늠을 해서 붙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좀 마무리가 좀 안 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마무리 요 같은 재질의 한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붙여가지고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종이는 이렇게 아마 붙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지의 특성을 좀 늘어나고 수축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겹치고 수축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보이도록 한지를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거는 일단 이제 붙이면 마무리 되죠. 여기다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흰색이나 은색, 금색 이런 이제 그게 검정색 바탕에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왼쪽 위서부터 내려서 이제 그 병풍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전통 화가들, 조선시대 화가들이라든가 이게 낙인이라고 하죠. 낙관, 이렇게 낙인이 아니라 낙관 찍을 때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아무데나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아니 제목도 필요하면 제목도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시하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이게 작품 택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하여튼 누구 것이라는 것이 포함돼 써져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마지막 붙일 때 여기다가 이렇게 글루건을 잘 쏘아서 이렇게 이런 액자에다가 붙여서 전시할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으면 이 작품 만들 때도 여기 밑면을 조금 좀 신경 써 갖고 판판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이 액자와 탈과의 만나는 부분이 좀 더 많으면 떨어지거나 그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적거든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멋지게 이렇게 전시하면 되겠고, 뒤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더 멋진 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찰흙 점토를 이용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색을 이렇게 한 가지 색만 칠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유아들하고 할 때 하루는 전체를 얼굴을 다 칠하고, 그다음에 다음날에 뭐 이제 머리 부분을 뭐 따로 칠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액세서리, 이건 지금 귀고리를 달았네. 액세서리 따로 칠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하루쯤 잘 말린 다음에 이제 완전히 꼬독꼬독 마르면 니스를 이렇게 딱 칠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활동하고요. 네,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제가 1강 때 소개를 했는데, 아니 첫 번째 시간에서 소개했는데, 이번엔 재활용품 폐품이죠. 우유곽을 활용한 활동 작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1강 또
자꾸 1교시, 2교시, 3교시 같은 작품입니다. 작품 하나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재료 모음 사진. 우유곽이 꼭 들어가야 돼요. 우유곽의 형태는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개 붙여도 되고, 늘어나도 되고, 펼쳐도 되고, 접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아주 아이디어가 막 돋보이는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모음 사진. 여기 옆에는 항상 그 이름과 학번이 기록된 바닥에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중간 진행 여부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완성되었나라는 것을 꼭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사진 3장은 학습활동 자료실에 꼭 제출 제 시간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 그 미술 카톡 단톡방에 30일 기한이 30일이죠. 토요일 기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교시 마치시고요. 이제 3교시에 다시 만날 건데 다른 활동으로 만나보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